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주인한테 대드는 거야? 10년째 처가살이를 하며 끝없는 모욕을 당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인은 그를 기생사위라 불렀고 처남은 폭력을 휘둘렀죠. 하지만 그날 밤 남자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는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0년간 숨겨온 그의 진짜 목적은?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의 대저택 한기창 회장의 집 거실에서는 오늘도 익숙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고 있는 모습을 장인 한기창이 내려다보고 있었죠. 진수야, 그거 제대로 안 닦았네. 다시 해. 한기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장모 정말자가 부엌에서 나와 혀를 찼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사위가 이런 식이니 우리 은영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진수는 걸레를 꽉 쥐었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은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진수 오빠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정말자가 팔짱을 끼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긴 뭘 그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당연한 거 아니야. 진수는 일어나서 은영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은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 오빠 미안해요. 항상 이런 식이라서. 괜찮다니까. 걱정 마.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한기창이 신문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위들 보면 다들 열심히 사는데 우리 진수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30 넘어서 장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진수가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한기창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건설회사 다닐 때는 그럭저럭 봐줄만 했는데 해고당한 뒤로는 완전히 백수네. 아버님, 그만해 주세요. 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기창이 딸을 노려봤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진수야, 너도 이제 40 중반인데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야?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창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노력? 10년째 똑같은 소리 하네. 정말자도 거들었어요. 진수야, 솔직히 말하면 너는 우리 집 사위라기보다는 그냥 하인 같아. 이 말에 은영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이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우리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자고. 진수의 주먹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처남이었어요. 야, 매형. 오늘도 집에서 놀고 있네? 민석의 말투는 건방졌습니다. 진수보다 9살이나 어렸지만 전혀 예의가 없었어요. 형이라고 부르기는커녕 항상 반말이었죠. 진수야, 나 용돈 좀 줘. 민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진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아,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뭐, 여유가 없다고? 그럼 뭘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기창이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진수야, 내가 이 집에서 무료로 먹고 자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르나? 최소한 집안 경조사 때는 체면 치레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가 내 회가변인데 부조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했겠지? 진수가 머뭇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정말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 장인 회가변에 부조금도 못 내는 사위가 어디 있어. 은영이 남편을 감쌌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님. 아니야. 사위가 직접 준비해야지. 한기창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칠 뒤 회가변 날이 되었습니다. 큰 호텔 연회장에는 지역 유지들과 건설업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창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8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과 주변 분들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우리 사위 진수는 정말 효자예요. 한기창이 진수를 가리켰습니다. 10년째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진수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한기창이 계속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처가살이하는 사위가 얼마나 드문데요. 정말 고마운 사위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죠. 진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기창 옆에 앉은 건설업체 사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사위분이 정말 순하시네요. 요즘 남자들은 다들 자존심 세서 처가살이 못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진수는 참 착해요. 한기창이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기창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위 진수가 오늘 부조금을 준비해 왔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진수야, 일어나서 인사해. 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억지로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항상 아버님께 신세만 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한기창이 웃었어요. 그래, 그래.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진수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기창이 말했어요. 진수야, 오늘 좀 창피했다. 부조금이 고작 30만 원이라니. 옆 테이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못 들었어?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자도 거들었어요. 정말 한심해. 장인 회가변에 30만 원이 뭐야. 체면도 없나. 은영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 주세요. 진수 오빠도 나름대로 준비한 건데. 뭐가 나름이야. 정말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10년째 백수로 살면서 장인 회가변에 30만 원. 이게 사위할 일이야? 그날 밤 진수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진수가 침대 밑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낡은 서류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주민등록 사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진수가 그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10년이다. 정말 오래 참았네. 진수의 독백이 작은 방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회가변이 끝나고 며칠 뒤 정말자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잠깐 이리 와봐. 무슨 일이신지요? 진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정말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도장 찍어야 해. 뭐 하는 서류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회사 일이야. 질문 말고 도장만 찍어. 정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진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건설회사 명의 변경 서류였어요. 그것도 세금 회피용으로 보이는 내용이었죠. 어머님,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야. 하지만 이런 서류에 함부로 도장을 찍으면 야, 박진수. 정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10년째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면서 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진수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 정말자가 강압적으로 말했어요. 진수는 결국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계약서였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사건들이었죠. 어머님,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안 돼? 정말자가 화를 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너 같은 백수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하지만 서류 위조는 범죄예요. 범죄? 정말자가 비웃었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범죄 운운해? 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감히 주인한테 대드는 거야? 그때 한민석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매영 뭐해? 또 어머니한테 잔소리해? 민석아,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진수가 말했어요. 뭐, 나보고 끼어들지 말라고? 민석이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박진수, 너 정신 나갔어?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주인 가족한테 대드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민석아, 술 깨고 이야기하자. 진수가 진정시키려 했어요. 야, 이 자식아. 민석이 갑자기 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10년째 백수로 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민석아, 그만해. 진수가 민석의 손을 때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더 세게 잡아당겼죠. 그만? 뭘 그만하라고? 너 같은 거지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정말자는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잘했어, 민석아. 저런 버릇없는 사위는 혼을 좀 내야 해. 그 순간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현관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민석이 진수를 밀쳤습니다. 진수가 뒤로 넘어졌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사위 또 당하네. 참 안 됐어. 매일 저러는 것 같던데. 진수가 일어나면서 민석을 쳐다봤어요. 민석의 눈에는 술기운과 함께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쳐다봐? 민석이 다시 진수에게 다가갔어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눈빛이 왜 그래? 까불면 진짜 나가라고 할 거야. 그때 은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석이 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매영이 어머니한테 대들어서 내가 좀 혼내준 거야. 진수야, 괜찮아? 은영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진수의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아, 너 어떻게 매영한테 이래? 은영이 화를 냈어요. 매영?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누나도 참 웃기네. 저 사람이 매영이야, 하인이야? 10년째 백수로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뭔 매영이야. 민석아, 말 조심해.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 조심하긴 뭘 조심해. 사실이잖아. 정말자도 거들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민석이한테 뭐라고 해. 내 남편이 먼저 나한테 대들었어. 어머니, 진수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한 게 뭐냐고? 정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찍으려고 하고 감히 나한테 법 운운하면서 가르치려 들고. 그런 게 잘못이 아니야?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민석이 다시 소리쳤어요. 조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정말 저 집 사위는 맨날 당하네. 불쌍해라. 처가살이가 쉽지 않지. 10년째 저러고 사는데 참 대단해. 진수의 귀에 그 소리들이 다 들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 오빠 들어가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다시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석의 폭언, 정말자의 모욕, 이웃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침대 밑에서 다시 그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을 열자 낡은 계약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 사본도 있었죠. 진수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기창과 관련된 비밀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10년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온 이유가 있었거든요.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됐어. 더 이상 박진수로 살 수 없겠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 왼쪽에 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죠. 진수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말자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누구야? 정말자가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아, 깜짝이야. 진수야, 너 왜 그래?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너 그 꼴이 뭐야? 정말자가 다가와서 진수를 자세히 봤어요. 어디서 싸웠어? 아니면 누가 때렸어? 그때 한기창도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한기창이 진수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야, 박진수. 내가 지금 무슨 꼴이야? 싸움이라도 했어? 진수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정말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집에 들여보내. 피투성이가 되어서 새벽에 들어오다니.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진수야, 대답해. 어디서 뭐라고 온 거야? 한기창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와 좀 이야기하다가. 민석이? 한기창과 정말자가 동시에 물었어요. 뭔 일로 민석이랑 싸웠어? 정말자가 다가와서 진수를 노려봤습니다. 설마 내가 먼저 시비 건 거 아니지? 아닙니다. 민석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뭐? 한기창이 팔짱을 꼈어요. 말을 제대로 해.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이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서 제가 말렸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저한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뭐라고? 정말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민석이가 먼저 때렸다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사실입니다. 어머님. 진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한기창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뭔데 민석이를 말려.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때 은영이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은영이 진수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래? 은영이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진수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피가 이렇게 많이. 괜찮아. 은영아. 그냥 좀 부딪혀서. 진수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정말자가 은영을 밀쳐냈습니다. 은영아, 너 빠져. 내 남편이 민석이랑 싸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은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이가 술 마시고 난동 부렸는데 진수가 말렸다가 맞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자식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정말자의 말에 한기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민석이가 아무리 그래도 매형을 때리겠어? 아버님, 민석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은영이 물었어요. 집에 안 들어왔어. 한기창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경찰서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찰서? 정말자가 놀랐습니다. 왜 경찰서에 있어? 술집에서 난동 부리다가 신고당했을 수도 있어요. 진수의 말에 한기창이 화를 냈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우리 민석이를 경찰서까지 보낸 거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은영이 의아해했어요. 한기창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죠. 한기창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집에 박진수 씨 계신가요? 네, 저예요. 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폭행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같이 나가셔야겠어요. 폭행 사건? 정말자가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무슨 폭행 사건이죠? 한민석 씨가 술집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박진수 씨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의 말에 한기창이 분노했어요. 뭐라고? 우리 사위가 민석이를 때렸다고요? 아직 정확한 경위는 파악 중입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보, 안 돼요. 은영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변호사라도 부르고 가야지. 괜찮아. 사실대로 말하면 돼. 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사위야, 너 진짜 민석이 때린 거야? 한기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민석이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럼 왜 경찰이 와? 정말자가 소리쳤어요. 분명 내가 뭔 짓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경찰관들이 진수를 데리고 나갔어요. 은영이 울면서 따라 나오려 했지만 정말자가 막았습니다. 은영아, 너는 들어가 있어.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 진수가 경찰차에 타기 전에 집을 돌아봤어요. 한기창과 정말자가 현관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영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어요. 진수가 경찰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정말자가 한기창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저런 사위 때문에 우리 체면이 다 깎였어. 한기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진수 문제를 결정하자. 은영이 부모에게 애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진수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 정말자가 딸을 쏘아봤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새벽에 들어오는 게 오해야? 이웃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해? 은영이 남편의 피 묻은 셔츠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그때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한민석 씨와 어떤 관계신가요? 처남입니다. 어떤 일로 다툼이 있었나요? 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진수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진수 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진수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네맸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언제 발급받으셨나요? 10년 전쯤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수, 1979년생. 잠시만요. 형사의 표정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박진수 씨, 혹시 이전에 다른 이름을 쓰신 적이 있나요? 진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시스템에서 박진수라는 이름으로 된 기록이 10년 전 이전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마치 10년 전에 갑자기 생겨난 사람 같아요. 진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소의 온순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제 본명은 박진수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이름은 뭔가요? 박도연입니다. 형사가 펜을 멈췄어요. 박도연?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형사가 다시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박도연, 1979년생.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박도연, 도연건설 박 회장의 아들. 2015년 회사 몰락 후 행방불명. 형사가 진수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박도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 사라진 그 박도연이 저입니다. 잠깐. 형사가 당황했어요. 도연건설 박 회장은 자살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들인 박도연은 행방불명됐다고. 제가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신분을 바꿨어요. 왜 신분을 바꿨죠? 형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복수요? 누구를 복수한다는 거죠? 한기창을 복수하려고 했어요. 형사가 놀랐습니다. 한기창? 그게 누구죠? 제 장인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에요. 형사가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15년 전 도연건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형 건설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아,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당시 큰 이슈였는데 제 아버지는 한기창의 함정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진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창은 아버지와 공동사업을 한다고 속이고서는 뒤에서 비자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경영권을 뺏었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셨죠. 형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신분을 바꾼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기창의 딸과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모든 것을 참으면서 기회를 노렸어요. 잠깐, 그럼 당신 부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영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이만은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형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다면서 부인을 사랑한다고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영이를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해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복수는 포기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복수는 끝까지 해야 해요.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야 하거든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박도연 씨, 아니 박진수 씨. 일단 신분 세탁 문제는 별개로 하고 오늘 폭행 사건부터 정리해야겠어요. 한민석 씨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석이가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했어요. 제가 말렸더니 저한테 주먹을 휘둘렀죠. 정당방위였어요. 목격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한민석 조사 끝났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여종업원 추행하다가 박진수 씨가 말렸고 화가 나서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자백했어요. 목격자 진술도 같아요. 첫 번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폭행 가해자는 한민석이네요.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기창이 비자금을 숨겨둔 계좌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 공사 리베이트 받은 증거도 있고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걸 알죠? 1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을 지켜봤거든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형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증거들을 제출하실 건가요? 진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일이에요. 15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니까요.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도연 씨, 복수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할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진수가 경찰서를 나올 때는 이미 새벽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 형, 저예요. 도연이야? 오랜만이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 비자금 자료 준비됐죠? 물론이지. 15년 동안 기다렸잖아. 내일 모든 걸 언론사에 넘기겠어요. 알겠어, 도연아. 드디어 아버지 원수를 갚는구나. 진수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복수가 시작돼요. 15년 동안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한기창은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겠죠. 진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진수는 곧바로 시내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상훈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년 전 아버지의 비서였던 그는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상훈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상훈 형, 고생 많으셨어요. 15년 동안 자료 보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내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이상훈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모든 게 들어있어. 한기창이 내 아버지한테서 빼돌린 비자금 계좌 내역서, 불법 공사 리베이트 명단, 차명 계좌 거래 내역까지 전부 있어. 진수가 가방을 열어봤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고도 넘쳐. 이상훈이 단언했어요. 한기창은 이걸로 완전히 끝장날 거야. 세무서에서 이 자료만 봐도 즉시 구속영장 신청할 수준이야. 진수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자금이 한기창 명의의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죠. 도연아,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이상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기창을 무너뜨리면 내 부인도 피해를 볼 텐데.
진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은영이만은 정말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복수는 해야 해. 진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언제 실행할 거야? 오늘 당장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진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언론사 기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들이었죠. 진수가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한기창 회장 관련 비자금 자료가 있는데 받아보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에서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기창 회장이요? 어떤 자료인데요? 불법 공사 리베이트와 차명 계좌 운용 관련 자료예요. 15년 전부터의 모든 증거가 있어요. 기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진수는 하루 종일 여러 언론사를 돌아다녔어요. 경제신문, 일간지, 인터넷 매체까지 모든 곳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익명 제보자로 신분을 숨겼지만 자료의 진위성은 확실했어요. 기자들은 모두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특종감이네요. 한 기자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수 있을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런 자료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오후에는 세무서에도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익명 신고였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된 자료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특별조사팀을 꾸려야겠네요. 진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진수는 검찰청 민원실에도 들렀습니다. 한기창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비자금 조성, 탈세, 배임 등 여러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자료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자료들이 모두 진짜예요? 네, 확실합니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출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지지와 봉투를 샀어요. 그리고 근처 벤치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은영아,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나는 박진수가 아니라 박도연이야. 15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복수를 계획했어. 하지만 너만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도 사실이야. 편지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복수의 이유, 지난 10년간의 진실, 그리고 은영에 대한 사랑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은영아, 너만은 지켜주고 싶어. 내 아버지가 무너져도 너만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너만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수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한기창과 정말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정말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어떻게 됐어? 한기창이 물었어요. 경찰서에서 풀려났어요. 폭행 혐의는 민석이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기창과 정말자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민석이가 가해자라고? 네, 목격자들이 모두 그렇게 증언했어요. 민석이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요. 진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한기창이 화를 냈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민석이를 그렇게 다치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 정당방위였어요. 아버님, 진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걱정했어. 은영이 남편을 반갑게 맞았어요. 응, 괜찮아. 진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바뀔 텐데 은영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진수가 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사랑해. 갑작스러운 말에 은영이 당황했어요. 여보, 왜 갑자기 그래? 그냥 말하고 싶어서. 진수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다음 날 아침 6시 한기창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공무원들이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어요. 한기창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국세청 특별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한기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을 열자 조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한기창 회장님이죠?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시행합니다. 이게 영장이고요.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기창이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어봤습니다. 뭔 소린가요? 제가 무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제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15년간의 차명 계좌 운용 내역과 불법 리베이트 수수 증거들이요. 정말자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세무조사예요. 어머님.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기창이 진수를 노려봤어요. 너 뭔가 아는 거 있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님. 진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조사관들이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각종 서류와 통장들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조사관이 차명 계좌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한기창이 부인했어요. 하지만 조사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기창 회장님, 박도연 회장으로부터 빼돌린 자금이 이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다 있어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 말이죠. 한기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박도연? 그게 누구죠? 도연건설 박 회장 모르세요? 회장님이 직접 배신해서 파산시킨 그분 말이에요. 정말자가 남편 옆으로 다가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도연이 누구예요? 한기창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야. 사업하다 보면 경쟁이 있는 법이고 경쟁이 아니라 횡령이죠.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공동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차명 계좌로 빼돌린 내역까지 전부요. 한기창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역 건설업계 거물 한기창 회장 15년간 수십억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세무조사 착수.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자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습니다. 제보자는 한기창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박진수 씨로 추정되며 그는 실제로는 15년 전 파산한 도연건설 박도연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자가 진수를 돌아봤어요. 너 정말 박도연의 아들이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정말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15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복수한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한기창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 감히 우리 집에서. 조사관들이 한기창을 제지했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흥분하실 때가 아니에요. 동행수사 영장도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요? 한기창이 놀랐어요. 지금 당장 검찰청으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조사관 2명이 한기창의 양쪽 팔을 잡았어요. 정말자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은영이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은영이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진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은영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진수가 편지 봉투를 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모든 게 다 적혀 있어. 은영이가 편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뜯어봤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은영이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너 정말 박도연이야? 미안해, 은영아.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너만은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럼 15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 거야? 네, 맞아요. 진수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너와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너무 착하고 순수한 내가 미안해서요. 정말자가 은영이를 밀쳐냈습니다. 은영아, 저런 놈한테 속지 마. 15년 동안 우리를 이용한 거야. 그때 한민석도 집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난리야? 민석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조사관이 민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민석 씨죠? 당신도 같이 조사받으셔야 해요. 불법 도박과 폭행 혐의가 있거든요. 뭐라고? 민석이 당황했어요. 내가 무슨 불법 도박을 했다고? 강남 지하 카지노에서 수억 원 도박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제 폭행 사건도 추가로 조사해야 하고요. 민석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누나, 도와줘. 민석이 은영에게 소리쳤지만 은영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정말자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이 모두. 진수가 정말자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15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사위를 하인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했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조사관들이 한기창과 민석을 데리고 나갔어요. 정말자가 남편을 따라 나가려다가 진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도연, 아니 진수야. 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은영이만은 살려줘.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진수가 은영을 바라봤어요. 저도 은영이만은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뒀거든요. 은영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언론사 차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현관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15년 만에 복수를 완성한 박도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영이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보, 아니 도연 오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가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은영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됐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기창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법원 경매 공고가 대문에 붙어 있었고 곳곳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죠. 정말자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충격으로 쓰러진 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거든요. 한기창은 구속 수감됐고 민석은 집행유예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은영은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한 달째였습니다. 은영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낡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진수가 늘 침대 밑에 숨겨두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은영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은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일이 끝난 후일 거야. 나는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복수보다 당신의 웃음이 내 삶의 이유였다는 걸. 은영이 이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어.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게 접근한 게 맞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소중해졌어. 내 웃음소리,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 모든 것이 진짜였어. 나는 복수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 은영이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아,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너를 사랑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없이도 웃을 수 있기를 바라. 사랑해, 은영아. 영원히. 은영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영은 진수를 찾아 나섰어요. 이상훈에게 연락해서 진수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도연이요?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있을 거예요. 이상훈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은영은 곧바로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진수는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으며 소박한 가구를 만들고 있었죠. 은영이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영아,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편지 읽었어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가 작업대에 놓던 손을 멈췄어요. 그래, 모든 걸 알았구나. 왜 진실을 숨겼어요? 은영이 다가갔습니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진짜 사랑했다면 믿고 말했어야죠. 은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만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은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 오빠,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박진수로 살 거야. 박도연은 이제 없어. 복수도 끝났으니까 과거도 모두 버릴 거야. 진수가 은영의 눈을 바라봤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은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15년 동안 속았다는 게.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까 오빠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복수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저를 사랑하게 되면서 겪었을 갈등까지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영아, 함께 새로 시작해요. 은영이 진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살아가요. 그때 목공소 문이 열리며 이상훈이 들어왔어요. 도연아, 정말 여기 있었구나. 상훈 형. 진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거 받아. 이상훈이 은행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내 아버지가 숨겨뒀던 비자금 일부야. 한기창한테 빼앗긴 돈 중에 찾아낸 거야. 약 10억 정도 돼. 진수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형, 이거 저는 못 받겠어요. 왜? 내 돈이잖아.
이상훈이 의아해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수가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이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할게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이상훈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복수에 사로잡혔던 도연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은영 씨 덕분이네. 은영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진수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은영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목공소 창문으로 노을이 비쳐들었어요. 진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진수가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15년간의 원한과 분노가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은영이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모두 잊고요. 3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목공소는 이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진수가 만드는 나무 가구들이 도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죠. 은영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박도연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박진수로 살고 있었죠. 어느 가을날 오후 진수가 목공소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이상훈이었습니다. 도연아, 한기창이 세상을 떠났어. 진수가 손을 멈췄어요. 언제요? 어젯밤이야.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진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벌써 3년이 지났구나. 장례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자 어머님 혼자서 조용히 치렀대. 아무도 오지 않은 쓸쓸한 장례식이었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미움도 사라졌어요. 복수도 끝났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은영이 공부방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진수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해. 은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나타나면 어머님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그냥 멀리서 기도만 드리자.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진수와 은영은 조용히 기도했어요. 한기창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미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대신 평안함이 찾아왔죠. 며칠 뒤 마을의 젊은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저씨, 목공일 배울 수 있을까요? 집에 사정이 어려워서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진수가 청년을 반갑게 맞았어요. 물론이지. 우리 같이 해보자. 이름이 뭐야? 김태호라고 해요. 나이는 20살이에요. 진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태호야.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열심히만 하면 돼. 태호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는 그 청년에게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간절함과 성실함이 느껴졌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태호는 제법 목공 기술을 익혔어요. 진수가 정성껏 가르쳐 주었거든요. 돈만 벌어가라고 하지 않고 기술도 배우고 인생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아저씨, 저 정말 감사해요. 태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배웠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고요. 진수가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태호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은영도 마을 아이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공부방에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선생님, 오늘 무슨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졸라댔어요. 은영이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줄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말이야.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은영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진수가 편지지를 꺼내 앉았어요.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박도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도연아, 너는 지금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복수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싶어. 복수는 답이 아니야.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깨달았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는 은영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아이는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야.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 넣을 거야. 그러니까 미움을 놓아줘. 아버지의 원한도 이제 그만 놓아줘. 아버지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복수보다는 용서를, 분노보다는 사랑을 선택해. 그게 진짜 승리야. 진수가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야.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야. 진짜 재산은 잃지 않은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말이야. 그걸 지킬 수 있다면 너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지금 그 부자가 되었어. 은영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너도 곧 깨닫게 될 거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진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영이 마을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진수도 밖으로 나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같이 연 날려요. 은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좋아요. 진수가 연실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연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진수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복수도 끝났고 미움도 사라졌어요. 이제 사랑만 남았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잃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진수와 은영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